우리가 보통 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도 결국 거꾸로 하면 그게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결국 공들이지 않은 운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저는 남들과 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FM플레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률입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일들은 브랜드 컨설팅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기업 브랜드라든가 또는 제품 브랜드 또는 서비스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제가 도출하고 그에 따른 네임도 개발하고 또 진단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고요. 지금은 이 플레이스, 즉 공간에 대한 재활성화 이런 컨셉으로 공간에 대한 브랜딩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FM플레이스는 푸드나무가 모사하고요, 모회사. 그리고 저희는 자회사로서 FM플레이스, 즉 공간에 대한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어떤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의외성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 방법, 저는 어쨌든 브랜드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볼 때 남들과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도 거의 거꾸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도 결국 거꾸로 하면 그게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결국 공들이지 않은 운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저는 남들과 좀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저는 기업체들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 들자면 복사용지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름이 한국재즈 하이퍼CC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이퍼는 최고라는 의미가 있고 CC의 의미가 원래 클린 카피, 깨끗한 카피라는 거를 줄여서 만든 건데 또 이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냐면 하이퍼 CC 하면 깨끗함이 느껴지지 않고, 또한 이 CC라는 단어가 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부정적인 C학점이라는 그 C가 두 개라는 학점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브랜드를 바꾸게 됐어요. 이걸 바꿀 때 제가 잡은 컨셉 또한 깨끗함 또는 순수한 복사제라는 컨셉을 잡고 여기에 맞는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단어의 조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 순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장을 보다가 한 사물을 보게 됐는데 그 사물이 바로 우유였거든요. 밀크. 그래서 저는 이 밀크라는 단어를 한번 변형을 해봤어요. 원래 이 밀크가 MILK라면 MII, I자를 한번 두 개 넣었더니 시각성 부각이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브랜드를 만든 케이스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라는 관점은 자신의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또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른 어떤 제품 또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별화, 이걸 이루는 그 모든 결합체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러한 그 정체성과 차별화를 이룬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의 고객과의 공감할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브랜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봤더니 결국 고객들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르다고 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다름에 대한 차이인데, 저는 차별과 차별화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차별은 단순한 다름, 그리고 차별화는 의미 있는 다름.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다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 의미 있는 다름을 추구하려면 결국 고객들이 그 다름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만든 브랜드는 저는 레종 담배였던 것 같아요. 레종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사실 레종은 그 영어의 reason, 이유에 대한 불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렌치. 그게 바로 레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종이라는 브랜드 네임 개발할 때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끊었지만 담배를 피면서 브랜드 관련된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로 자식을 낳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담배를 피다 보니까 나는 왜 살지를 생각하게 됐고 존재를 생각하게 됐고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그게 영어로 리즌이었고 이게 불어로 레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게 레종 담배였던 거예요. 네. 이게 머리로 자식을 낳는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 들었는데 사실 우리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과물이거든요. 저희는 머리로 자식을 낳아서 그게 결국 결과물이 고객들한테 사실 한 명 한 명씩한테 누군가 이제 구매로 이어진다거나 누군가 그걸 들고 다닐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 또한 편의점에서 레종 담배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제 머리로 난 자식을 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메이드림을 처음 만들게 된 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 컨셉을 좀 갖게 되는데 보통 브랜드 만들 때 그냥 단지 언어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브랜드 컨셉이 도출돼야 돼요. 이 컨셉을 도출할 때 저희는 복합 문화 공간 이걸 어떻게 우리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가져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잡은 거는 문화의 숲이었어요. 결국 자연이라는 숲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게 됐고 거기에 이게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의 재활성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름으로 문화의 숲이라는 컨셉을 브랜드로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연을 상징하는 달이 몇 월달일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바로 메이였거든요. 5월달. 그리고 5월의 어떤 꿈에 대한 관점에서의 드림이라는 단어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메이 드림이 된 건데 제가 계속 언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본 건 메이 드림 했을 때 바로 어떤 숲에 대한 또는 자연에 대한 연상이 바로 될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이진 않겠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자연을 더 연상할 수 있게끔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메이드림 계속 발음을 하다 보니까 영어의 메이커의 과거 동사의 메이드가 생각난 거예요. 거기에 숲을 임자인 자연을 뜻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이 메이드림이 메이드의 영어와 숲을 임자의 한자 이걸 합성해서 만든 게 바로 메이드림이거든요. 우선 브랜드의 탄생은 그렇고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메이드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자연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태초의 정원이라는 컨셉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7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를 지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시 공간까지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관련된 브랜딩을 한 케이스지만 추후에는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 브랜딩에 대한 관점이 물론 공간 브랜딩이 핵심이지만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단순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브랜딩을 추후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창업이 굉장히 어렵죠.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사실 실행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브랜드 관점? 브랜드라는 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컨셉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컨셉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에 대한 실체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브랜드 얘기할 때 우리가 기표라는 게 있고 기의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기의는 빙하에 있어서의 그 바다 바다 밑에 있는 걸 우리가 기의라고 하거든요. 결국 브랜드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철학을 잘 구축해야 되고 그 철학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디자인 또는 슬로건, 패키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 관점에서도 창업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건 아웃풋에 대한 관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획력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창업을 하려면 단순하게 내가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만 하면 사실상 우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 관점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 배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분야의 어떤 창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저는 네이밍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언어에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네이밍 잘하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어렸을 때 친구 별명 잘 지어주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정말 네이밍 잘해요. 그들은 창의성이 뛰어나거든요. 타고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저희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 전 노력형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30개 할 때 저는 100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사수였던 분이 저희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100개 이상씩 했을 때 뭔가를 알려줘요. P를 F로 바꾸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때 확실히 창의성이 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디자인 관련된 관점에서 창업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 드린 기획력 첫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창의성은 키워야 된다고 봐요.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창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노력이 아닐까. 그만한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공간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군 관련된 시청자분들께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결국 기획력과 그리고 창의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열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